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가면 이거 시간이 금방 가고 네. 저번 주 방송하고 나서 이거 항상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방송하고 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밥 먹고 올 때쯤이면은 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시간에는 반등이 안 하다가 제가 얘기하고 하면은 시장이 반등이 됩니다. 저희가 그쵸? 지난주 금요일에도 12시 방송을 하고 집에 갔는데 퇴근을 했는데 장 막판 돼서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장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가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정관님 이제 2차 전지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 걸까요? 오늘부터 원래 자체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반등의 타임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반등의 하필이면 금요일이었던 게 또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번에 5월달에는 부처님이 오시질 않나. 뭐 하나투어인가, 하나투어 여행인가, 하나투어 증권인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애기 현식을 하이투자 증권. 하이투자 리포터를 쓰지 않나.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뭐 메리츠인가 뭐 메리츠에서 또 이거 투자 리포터 쓰는데 네. 아니 사실 좀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쓰는 건 좀 뒷북 아닙니까? 솔직히만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내용은 오른다라는 게 결론이니까 뭐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뭐죠? 증권사 리포터는 얘기해봤자 네. 얘기해봤자 그 순간 먼저 상승되기 전에 써줘야지. 저번 주 금요일에 한 번 쓰니까 이번에 아. 또 쓸 게 없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쓰고.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이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니까 이렇게 네. 리포트를 쓴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한테 그냥 한 수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 그 배워야 사람들 된다. 펜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씨.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꾸준히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반등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인 2차 전지주 반등의 시작일까요? 장 후반 약간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특히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키움증권에서 지난주에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새로운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에 대한 내용은 잠깐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메리츠증권에서 또 다른 새로운 리포트 발간된 내용을 보시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될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다라고 분석을 했고 앞으로 V자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U자 반등, U자 흐름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1분기 양극재 바닥을 확인 후에 지금 양극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의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리포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리튬이나 니켈 같은 2차 전지 주요 원재료 가격이 그동안 급락했던 데 악영향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 2분기까지의 실적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앞으로 이런 가격의 반등은 조금씩 순차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리튬 가격 오르고 있다. 리튬 가격 오르고 니켈 가격 오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아마 3분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이제 리포트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 주가는 그 기대감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오늘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중인데 저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략한 종목이 포스코 DX와 포스코 엠텍을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이 7%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오늘 급등한 흐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저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 DS 엠텍이 아니고 포스코 엠텍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포스코 DX가 8%까지 그렇죠. 급등했군요. 포스코 DS가 8%까지 올라갔죠. 네.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자원, 즉 포항 바다 앞에 석유하고 가스가 있다. 석유하고 가스가 있고 이게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양이 있다고 어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국정 브리핑에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 다 상승됐죠. 그래서 이 이슈로 다 같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를 캘 수 있는 그룹주들은 일명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이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테마 형식으로 움직이는 건 그냥 유가면은 한국석유, 흥구석유, 네. 뭐 가스면은 GSE, 대상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직접적으로 이 채굴권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포스코 그룹밖에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흥구석유가 채굴권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도 그렇습니다. 못하잖아요. 이제 뭐 그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그렇죠. 그냥 급등할 뿐인 것 테마성으로 같습니다. 한국석유하고 흥구석유가 올라간 것뿐이지 네. 집중적인 채굴권을 가진 그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 정도 상승되고 있는데 와.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철강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주. 철강 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가스공사 뭐 이런 관련주들이 다 시가총액들이 거의 대부분 상한가를 가면서 그 외에 와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 이상 상승하고 있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철강 쪽하고 그다음에 석유 시추 선호에 따라 가지고 채굴권까지 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2%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 아까 되게 웃긴 게 네. 우리 노란톡방에서 어떤 분이 네. 제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 정도 수익 중이래요. 저도 봤어요. 5% 수익 중이었는데 제가 겸손하고 했거든요. 솔직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네. 발언을 할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돌박 아재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걸 정리하고 돌발 야지 조금 더 있다가 매도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 네. 맞지는 않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포스코 DS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생각한 분석에 따라 가지고 상승한 것보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갭상승하면서 포스코 DS하고 엠텍이 같이 상승한 사실은 중국뿐이거든요.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렇죠. 네. 예측하기 어렵죠. 네. 아니 그 수없이 많은 돌발 악재 중에서 갑자기 울산 앞바닥에서 석유하고 가스가 나온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거. 석유가 누가 나오다니. 예상합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예상합니까? 70몇 년도 때 그때 뭐 박정희 시대 때인가 그때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다. 그때는 네. 울진이었어요. 울진. 그래요? 울진이었는데 이번에는 울산 쪽에 말이에요. 포항. 그래서 이 네네. 돌발 악재 누가 예상하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좀 이 에너지 자원 관련주들이 올라간 게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왜냐면 그쪽은 수급들이 다 빨려 들어가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방송 끝나고 이상해. 저번 주 월요일도 그렇고 저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방송 끝나고 가면은 항상 2차 전지주가 상승해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나면 저번 주에도 막판에 2차 전지주 상승했잖아요. 네, 방송할 때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에너지 관련주 안 가더라도 2차 전지주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에너지하고 엮여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상승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돌발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 그룹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장에서 석유 관련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그리고 가스 관련주인 GSE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줬고 특히나 사실은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직접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이런 호재들은 기분이 좋긴 한데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항 앞바다에 있는 지부 한 채를 사놓을 거야. 그러면은 뭐 집값이 뭐 굉장히 에코프로 삼성전자 주가 떠나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떠나가지고 포항 앞바다에 있는 집 한 채 사놓을 거야. 이런 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뭐 석유, 가스 때문에 공략한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포스코 DX와 포스코 엠텍을 공략 중인데 오늘 장에서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확실하게 좀 돌려 세워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짝 짚어봤는데 이번 주 내내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일정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부터 짧게 설명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밤입니다. 5월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정말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경기가 너무나도 좋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꺾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올해 안에 뭐 한 번 정도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하, 즉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아주 악화된 전망이 아니라면 그래도 뭐 이 부분이 시장에 너무나도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용이 어땠는지 확인을 하면서 또 한 번 미국 경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6월 6일 목요일에는 유로존에서 6월에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미국보다도 더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시장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면 미국을 이어서 그리고 쭉 아무래도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6월 시장 이런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돌발 악재만 없다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전문가님 의견이고요. 단 SK 하이닉스로 쏠렸던 수급들이 앞으로 점차 중소형주들로 건강하게 이동을 해야만 건강한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일정 중에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미국 시장한테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네. 다음 달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금리 인하 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하고 이 연준 의원들 맨날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면서 맨날 이 뭐 자기네들 연임할 때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맨날 매판적인 발언만 하는데 네.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언론인들이 저번 주에 제가 좀 웃겼던 게 저번 주 금요일 날 9시 30분이었어요. 네.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근원 지수가 이제 식음료 이제 근원 지수가 식음료? 올라갔는데 네. 근데 이 PCE 같은 경우가 사실 저번 달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하게 네, 나왔더라고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반응이 나왔던 게 뭡니까? 구체 금리가 하락이 됐어요. 구체 금리가. 네. 아니 구체 금리가 하락이 되면은 무슨 금리 인상이 또 우려되고 있대. 우리나라 언론인들 진짜 이 머릿속에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체 금리가 하락되고 있는데 또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대요.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구체 금리가 떨어지는데 또 어느 날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고 또 어느 날은 금리 인하 우려감이 하고 금리 인상 우려감이 하고 이 머리 IQ들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스닥하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한 몸입니다. 한 그래요? 몸이에요. 네. 한 몸인데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땐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당연히 나스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거기에 뭐 똑같은 늘 레퍼토리 지겹게 무슨 금리 인하, 금리 우려 뭐 지겨워.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시장만의 환경을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자꾸 뭐 미국 시장 가서 돈 번다고 하는데 공부 꼭 안 하는 사람들이 남 핑계 대더라.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서 돈 벌어야지. 뭐 애초에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안 그래요? 국내 주식도 못하면서 무슨 미국 주식 한다고 해?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국내 시장 환경 안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네. 이번 주에 한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빠진 위주로 언저 일봉, 주봉, 월봉 정도로 무너지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저번 주 금요일처럼 우량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가 상승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아나운서님, 네. 우리가 뭐 금리 정책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솔직히 목요일날 미증시 하락됐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또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올라갔죠.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미국 증시한테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의지합니까? 국내 시장은 옛날부터 제멋대로 올라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 증권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PC가 어쩌고 저쩌고 막 노동지표 어쩌고 저쩌고 막 네. 바로 의장이 또 어쩌고 저쩌고
의미 없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전문가님 말씀이 약간 설득이 되는 게 엔비디아는 이거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뭐 사실은 엔비디아 고점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세일즈포스라는 그 AI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너무 AI 분야에만 투자를 하다가 다른 분야를 놓쳤어요. 이렇게 되면서 실적이 악화가 됐고 19%나 시간외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AI나 반도체 관련주들 너무나도 고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조금씩 쉬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스닥 지수도 소폭으로 약간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차세대 AI GPU인 루빈이라는 이름의 신제품을 공개한다. 2026년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내놨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와 함께 따라 올라가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또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힘 못 쓰고 나스닥 하락했다고 해도 오늘 우리 증시 2%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증시에 우리가 기댈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도 뭐 중요하지만 시장을 정말 본격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2차 전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육시켜준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살짝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어. 전문가님 한번 이 부분 말씀드려 주시겠어요?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네.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간에는 이제 약간의 횡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횡보가 필요하죠. 무조건 뭐 시장이 낙폭이 많이 됐다고 해서 다음날 뭐 시장이 갭상승할 거면은 누구나 다 돈 벌었죠. 안 네. 그렇습니까? 전문가님 저는 제가 이래봬도 이과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우리 귀한 분이 오셨구나. 우리 몸속에 이 혈관을 보더라도요. 네네.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으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모세혈관이 네. 이제 혈관의 압력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횡보 시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비유 찰떡선이처럼 잘 만들네요. 찰떡선이요? 아, 찰떡선이처럼. 찰떡처럼. 뭐라고요? 찰떡. 찰떡. 그렇습니다. 찰떡처럼 잘 비유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약간 기어간다고 해도 전문가님은 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교육해 주셨던 내용 우리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네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계속 뭐 토하듯이 막 피어 토하듯이 막 네. 진짜 내가 뭐 진짜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써드렸던 게 뭐냐면은 항상 국내 시장은 2차 전지가 상승이 정말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외친다고 해도 한 달 반 동안 SK 하이닉스만 올라갔지 중소형주 반도체들이 올라갔냐고요. 못 올라갔거든요. 솔직히 SK하이닉스랑 말해서. 한미반도체만 아, 올라갔어요. 네, 이거 올라갔다가 또 삼성은 노조 파업에다가 뭐 HBA 파문에다가 또 SK 쪽은 또 이용 파문, 여러분들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 이용 파문 때문에 그 네. 사건들이 터지고 오늘 뭐 반밤에 수익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네. 시장이 항상 중간에는 횡보하는 게 있어요. 시장이 무너졌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상승하는 것보다는 무너지고 나서 횡보 형식으로 가야 그 다음에 갭상승이 나옵니다. 그 갭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시장의 주인공이 또 나타나줘야겠죠. 네. 그래서 미증시하고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뭐 금리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조정이 돼서 나스닥이 10% 정도 빠진다고 해도 국내 증시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위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지수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수 사봤자 뭐 합니까? 여러분들 종목은 그대로인데 더 떨어졌는데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수 높이는 거는 무리가 있죠. 차라리 2차 전지 양극재 시가총액으로 돼 있는 시가총액 위주로 좀 상승이 되줘야 저번 주 금요일처럼 시장이 갭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 빠지고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가 상승장으로 건너가는 길목이라고 우리 횡보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를 앞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인공은 2차 전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사실은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석유와 가스가 우리 포항 앞바다에서 매장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의 상승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이 시장 막판까지 쭉 지켜보셨다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그리고 우리 공략주 중 하나인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장 막판에 모두 주가를 말아 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TCC 스틸은 7.3%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오늘 장에서도 일부 철강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제 이 세 가지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공략하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언제쯤 이제 우리가 수익 정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슬슬 시작해 볼까요? 아, 진짜 4월달, 5월달, 진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네. 그 저기 포항 앞바닥에서 그 유가하고 가스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중동에 있는 알제리보다 약간 좀 진짜 뭐 기업량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아유. 이라크보다도 그렇게 기대감에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이거 사실 근데 중간에 이거 또 잘못하다가 이거 개파하게 되면은 그 파장이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내 증시는 계좌가 다 참수가 됐는데 아우,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유가하고 가스가 생겼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참 환경이 이상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주말에 또 금투세가 뭔가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금투세 쪽은 또 다시 내년에 유예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느낌상 그거는 이제 금투세는 내년부터 다시 유예가 될 것 같고 네. 오늘 시장 약간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4월달, 5월달 시장은 우리 종목을 정리하고 다음 종목 들어가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유, 그것도 그래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도 수익을 봤을까요?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도 그냥 단타 현식인데 네. 그거는 100명, 200명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네. 저처럼 뭐 몇천 명 운영할 때는 네. 몇천 명하고 같이 할 때는 단 한 명의 단타를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좋은 걸 위해서 내가 따라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위한 수익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일단 TCCT부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TCCT 7% 정도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중간에 마감이 조금만 시간이 더 있다고 했었으면 30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7%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때 상승할 때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세로 상승이 했다는 것보다는 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차 전지 한 달 반 동안 물리는 사람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15%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딱 금요일 방송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10%, 15% 수익 가능하다 그렇지. 했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TCC 스틸은 바로 장 막판에 7%까지 상승이 그렇죠. 아니 나왔었습니다. 희한하게 꼭 방송만 끝나고 가면 급등해요. 희한해요. 그렇습니다. 방송할 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정말요. 가요? 근데 어. 아직도 이 종목 저희 손실 중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건 끌고 가야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목 또 가서 추격 매수합니까? 추격 매수 해가지고 네. 다른 전문가들처럼 아유 수익입니다. 뭐 단타 연식으로 해서 그 단타 내는 순간에 1%, 2%가 올라가는데 그 시청자들 다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뭐 단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타는 그 단타 왜 하는지 난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요. 단기 그 수익 사람들 관점에서 단타밖에 할 줄 몰라요. 단기 수익 할 줄 몰라요. 단기 수익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요? 겁나서 못 해요. 단기 수익 하면 자기네들 실력이 뻘렁 날까봐. 오. 자,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문의 종목 다시 한번 TC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주에 7%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니케 금간판, 니케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에코프라고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투심을 견인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TCT 같은 경우는 이 니케 금간판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니켈이죠? 그렇죠. 니케도 들어가고 금간판, 철판도 들어가잖아요. 자, 아나운서님. 네. 집에 가면 톤드림 있죠. 네. 톤드림 있고 그다음에 숟가락 있죠. 네. 그다음에 캔 있죠. 음료수 캔 있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아하는 탄산 캔. 어떻게 하셨죠? 캔 있고 네. 여러 가지 캔 원통형 캔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니케 금간판으로 좋은 제품으로 포장을 하는 회사가 TCCST하고 동구산업위안입니다.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또 2차 전지 니케 금간판 네. 양극재에 들어가면 우리 중국은 CAT에 있는
각형 배터리예요. 중국의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는 네, 각형 배터리예요. 각형 배터리를 좀 위주로 하고 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국내하고 전 네. 세계는 원통형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자주 쓰는 이런 건전지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그렇죠. 원통형 있고 원통형에 양극재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양극재가 원통형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에너지密도를 더 높여주는 게 니켈 금강판이에요. 니켈 도금 강판. 네, 그건 니켈 동금강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2차 전지요. 네. 케파르 니켈 수량을 계속 배양으로 배출한 회사가 TCC스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 중에서 또 굉장히 원통형 배터리 잘 만드는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과도 함께 주가가 연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TCC스틸 그쪽으로 납품을 하니까. 네. 그리고 NNF에도 납품을 합니다. LNF에도 네, NNF하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해요. TCCT. 네. 그리고 납품을 하고 여기서 이 납품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密도가 점점 더 선양이 되는 거죠. 에너지密도가 더 선양이 되니까 상향. 상향이 되죠. 네네. 상향이 되니까 여기에 네. 따라서 TCCT는 주가가 네. 저번 주처럼 2차 전지가 한번 분위기 잡으면 갭상승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 거예요. 잡으면 그렇죠. 오. 그리고 오늘도 분위기 잡을 수가 있는데 오. 포항 앞바닥에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뭐 오늘 올라가겠습니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못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모든 종목들이 한 번에 회복하기에는 4월달, 5월달 조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TCCT 같은 경우는 천천히 회복하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TCCT 이제 좀 있으면 전환사채를 아마 발행할 거예요. 그래요. 아직 풍문어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TCT 전환사채라고 해가지고 겁나요, 무서워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한 거야. 아니 전환사채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뭐 좋은 것 같던데요. 표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아하.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ETCC 스틸이라는 기업은 표면 이자율이 뭐 낮은 전환사채 발행을 이렇게 어떻게 네? 전환사채 발행이 표면 이자율이 낮게 나오면은 네. 호재인 거죠. 아직은 근데 그 부분이 발표가 되지는 않은 거죠? 네,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TCCT 네네. 이제 소문은 한 가지 소문은 차트 한번 붙여드릴게요. 네네. TCCT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조달이 어떻게 보면 600억 정도는 전환사채를 한다. 근데 신세계건설이 최근에 6,500억 원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세계건설이 6,500억 원을 전달받고 네. 이 높은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율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같으면은 6,500원 빌리면은 네. 이자율이 20% 정도가 돼요. 보통 은행 같은 경우. 네. 근데 펀드사에 그나마 빌려서 7.5% 하는 거죠. 와. 자, 펀드사도 돈을 굴려야 그 이자율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세계건설이 6,500억 원을 빌리고 표면 이자율이 7.5%다. 표면 이자율 7.5%면은 되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즉 아나운서님이 서울에 있는 집을 네. 6억 8천만 원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네. 근데 표면 이자율이 은행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3.30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5억이 넘으면은 또 이자율이 10% 정도가 더 붙어요. 10%가 더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6%에서 17%가 되는 거지. 네. 제2금융권에 그건 빌려도. 못 빌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2금융권에 빌리면은 25%, 24%가 된단 말입니다. 아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은행에서는 서울 수도권에 5억이 넘으면은 이자율이 더 높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펀드사라는 게 있죠. 이 펀드사라는 거는 네. 즉 우리가 책은 뭡니까? 전봇대에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화장실 가면은 그 문 앞에 총알배송 총알 배송? 스티커 있잖아요. 네. 총알배송 스티커는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채잖아요. 네네. 그렇죠. 총알배송은 동화 1분이면은 금방 아하. 입금시켜야 됩니다. 네네네. 뭐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채하는 것 쓰면 위험한 거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오. 그래서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오늘도 상승을 하던데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자기네들보다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금액을 조달받았으니까요. 와. 자, 4월 아니, 달. 상한가 같네요. 네. 네.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4월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4월달부터 주구주구 계속 올라왔어요.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가. 자, 보시면 지금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가 네. 시가총액이 그때는 200억이었어요. 4월 초반에. 네. 200억이었는데 600억이 하는 자기네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600억이 하는 와. 자금을 조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300%에서 400% 이상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시가총 이제 여기서 600억을 비우고 표면 이자율이 1% 밑이에요. 1%
1%가 안 된다고요? 네, 1%가 안 돼요. 자기 은행에 몸집보다 빌린 게 큰 아니고 걸 빌렸는데? 네, 은행에 빌린 게 아니고 펀드사에 빌린 거예요. 네. 펀드사도 돈을 굴려하잖아요. 네. 근데 고금리 시대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펀드사에서 빌려줄 때는 더 싼 거죠. 고금리니까 어떻게 은행에 돈을 빌립니까? 네. 차라리 전환사채 안 하고 기업에 발전 안 하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펀드사에서 우리가 너네 건 전환사채는 해줄게. 그리고 평면 이자료 해줄게. 대신 너네 지분에 우리 것도 들어가 있는 걸 해줘. 어허. 그래서 회사들이 지분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어허.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TCCT이 부정적이다? 아니하는 거죠. 자, 신세계건설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6,500억 정도 자금 전달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70% 정도 상승했어요. 와. 70%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표면 이자율이 2%, 표면 이자율이 거의 1.50에서 2%입니다. 당연하죠. 6,500억을 빌렸으니까 표면 이자율이 2% 정도 되면은 되게 싼 거예요.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은행 가면은 뭐 10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신세계건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이 신세계건설이 향후 미래 주가의 반응성이 있다 해서 상승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TCCT 전환사채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TCCT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전환사채 없어도 되거든요. 없어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환사채하는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600억 정도로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 표면 이자율이 1%에서 2% 사이로 이자율을 받기로 했다. 600억을 빌리고 그리고 여기서 10%가 6천이니까 60억 정도를 이자료를 낸다 하면은 주가에 반응이 될 수밖에 없고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이 니켈 금간판은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에너지密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TCCT의 자금 조달이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시가총액 200억에서 800억까지 1,000억까지 너무 올라가면서 그것보다 시가총액보다 더 비싼 자금 조달을 했는데 TCCT 못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TCCT 떨어졌다. 그리고 내일도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주도 떨어졌다. 하는 사람들은 당일만 보고 사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략하고 있는 TCCT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기업에서 공시를 내놨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확정이 될 경우에 다른 전환사채 관련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나 신세계건설처럼 이 종목도 역시나 TCCT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은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TCCT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주가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TCCT를 비롯해서 다른 2차 전지주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DX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아마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DX에 대한 향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포스코 엠텍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네. 차트 포스코 엠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만 원도 아니야. 여러분들 한 10만 원은 내야 돼.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은 네. 오늘 주식 방송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오늘 주식 방송 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향후 시장에 대해서 뭐 PBI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렇게 얘기할 거고 네. 오늘 뭐 유가 에너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물론 더 올라가겠지. 투시 시장이 만약에 안 도와주면은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말장난에 속는 것보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현실적 계좌하고 주식 방송은 틀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은 계좌하고 똑같은 동의 방식의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은 더더욱 집중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부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뿅! 뿅.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횡보 현식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가격들이 26,000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매수가 넘지 말고 있는데 진짜 전시 못 차린 우리 시청자분들 27,000원까지 매수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저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마음 급하면 뭐해? 마음 급하니까 100원이라도 더 마이너스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 매수가 부근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합 현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잘 지켜줬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는 리튬 쪽으로
이 아르헨티나 쪽의 리튬 축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하이드론 리튬 포스가 무슨 뭐 리튬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견연권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견연권 분쟁은 하이드론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주주 인원들 중에서 리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네. 하면서 쳐내겠다. 그 하에 저번 주에 개파약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명부로 상승할 수 있는 거하고 상승이 못하는 이유는 따로 나누어져 있고요. 포스코 MT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 A봉, 주봉, 월봉 다 무너졌으니까요. 우리가 설상 재료가 없어서 상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변동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기술적 변동으로 추가 올라가면 되고 여기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리튬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수익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MT가 매일매일 목표가를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시청자분들 의견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전문가님 방송 보다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뢰가 가서 입장을 하셨다라는 우리 돌파구님의 네네. 반응이 있으신데 네. 전문가님 이제 전문가님의 말씀에 어떤 신뢰가 간다. 네. 정말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냐면 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네. 전문가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 이 어떤 전문가인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원들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그래요? 계속 지금 6.25 전쟁이 밑에서 터져가지고 계속 올라오면서 피난민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어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한 거는 신뢰가 아니든 네. 그 신뢰 보고 들어왔다. 뭐 이 부분 되게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이 부분 되게 감사한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아침 인사 마감사를 잘해야지. 아침 인사 마감사도 안 하고 중간에 톡톡 물어보면은 그분은 우리가 되고 있을 필요가 그러면 있습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잔소리를 하시면 단 어떡해요? 논톡방을 보내서 그냥 추격 매수나 뭐 맨날 종목 뭐 오늘의 이슈 종목 이 종목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종목은 매매 기법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이렇게 어허.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오. 원칙 안 지킬 거면은 저는 같이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만의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지켜달라는 잔소리 해주셨고 어쨌든 저희 전문가님의 신뢰가 간다는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은 아무래도 저는 이과 나왔다고 했는데 전문가님은 예체능이실 것 같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예체능이실 것 같다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뭐죠? 이과 나오셨나요? 문과 나오셨나요? 전 문과 나왔습니다. 문과 나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네, 문과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네. 제가 고등학교에서 네. 그 기능방으로 땜질 했어요. 땜질. 에? 기능방. 땜질이요? 네, 기능방에서 땜질을 했습니다. 네. 기능방에서 이제 기능과라고 해가지고 네. 예전에 전자과로 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엄청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디 줄까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삼성전자 네. 야 경식 아니요 야 삼성전자 이거 가려면은 기판을 한번 만들어봐야 한다. 어허.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나는 원래 꿈이 주식 전문가였는데 어. 야 그거 말고 주식 전문가 요즘 다 사기꾼이다. 어머, 그러니까 방송 통해 저 삼성전자 쪽에 기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가요. 어머. 그래서 삼성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뭐 문과에도 나왔지만은 기능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 기판에 들어가지고 뭐 다 연결시켜서 땜질 하나는 되게 그래요. 잘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땜질 했는데 결국엔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능력이 없던 거예요. 똑똑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덕분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네네.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네네. 주식 방송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보람을 느끼죠. 왜냐면 제가 네. 재밌는 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뭐죠? 아무튼 주식 공부는 네.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럼요.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주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최고다, 내가 뭐 한다. 네. 쥐가 뭔데 제일 최고라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최고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주식 전문가는. 그럼요. 최고하는 건 없고요. 네. 뭐 가끔 이 너튜브 보면은 나만 따라하면은 집 몇 천만 원 발생, 이렇게 하면은 몇 천만 원 발생. 그렇게 얘기하는 발생. 사람들 보면은요. 네. 삼천 교육 때 다 가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쫑아니 음. 지금 또 방금 올라온 게 네. 포스코 엠텍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하시는데 그건 이따가 강퇴해야지. 아니 왜요? 아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굳이 이거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 내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매수가 부근인데 어. 지금 매수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럼요. 매수해도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매수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매수하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다. 포스코 엠텍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많이 질문 올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올려주시냐면 저희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 실시간으로 소통해 볼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저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전문가님. 다른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또 무슨 얘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반도체 오늘장에 좀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한화정밀기계가 6월 중에 SK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이 TC 본더라는 게 그동안 HBM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 중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장비입니다만 이거를 또 다른 기업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네.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확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중에서 대장주가 나중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솔직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TS 장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을 한 회사가 네. 2억이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예요. 네. 근데 지금 하나정밀기계가 6월주 하이닉스의 TC 본도는 납품한다. 오. 즉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정밀기계 간의 마진 싸움, 이 마진 싸움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하나정밀기계에 야 100원이라도 더 싸면 너네 거 쓸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와, 이거 뭐 SK 하이닉스만 논았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유일하게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HBM을.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쪽에도 네. 하나정밀기계가 6월 중에 납품을 하겠다. 이게 네.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반도체가 도점이 지금 현재 주가가 실망감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나중에 SK 하이닉스에 또 다른 회사가 납품을 한다고 하면 네. 하나정밀기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니까 함부로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뭐 여기 엔비디아의 납품에 따라 가지고 최고가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 올라갈 것이다. 그 증권사 리포트 다 틀렸네 또 한미반도체.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는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한미반도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정리하는 게 맞고 뭐 신규 지금 떨어진다고 진입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게 솔직히 낫고. 저번 주에 네.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가도 한미반도체가 4%, 3%밖에 안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사실 좋은 회사긴 해요. 그럼요.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부정할 그거는 없습니다. 네.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TS 본딩으로 제일 안전한 회사가 저는 한미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또 최근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엔비디아가 아무리 갭상승해도 한미반도체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반대로 하나정밀기계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에이크 모터니어즈이든 아니면 테크윅 HBM 장비 관련주들은 네. 상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아하. 한미반도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또 낙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좀 바보 같은 생각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말씀해 주신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테크윈 같은 종목들은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아하. 한미반도체하고 단독으로 계약한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HBM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TS 장비잖아요. 그럼 TC TS 본도?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테크윈, 에이크 머터니어즈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나락을 간다고 하더라도 TS 본딩 장비 관련주들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유망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테크윈 같은 다른 장비 종목들이 조금 더 유망하겠다. 그동안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혼자 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지 않는 게 좋겠다.
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투세 사실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는 게 뭐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고요. 금투세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경우에 뭐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 뭐 나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점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정말 금투세가 시행이 되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따라 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지 방송에서? 그래서 웃으신 건가요? 아니 무슨 소나기에서 대고 와서 전장만 입힌 것 같네. 저 일단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상. 네. 그러니까 즉 건강보험 얘기했었잖아요. 그럼요. 아나운서님하고. 아우, 그게 그럼요. 연말 정산 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또 이걸로 추진한 저는 정치적인 사냥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이걸 추진한 그 당이 또 월에 25만 원씩 준답니다. 지금 25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네. 이건 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음. 어떻게 보면은 너 얼마 있어? 나 주머니 속에 나 10,000원밖에 없는데. 야 일반 서민들은 주머니 속에 3,000원밖에 없는데 네가 뭔데 10,000원이나 있어? 어허. 야 2,000원 내놔. 어. 이걸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무리 서민이라고 해도 25만 원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25만 원 아니고 그냥 줄 거면 그냥 250만 원 주던지 25만 원이 뭐야? 안 그래요? 그리고 25만 원 받아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5만 원은 뭐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옛날에 코로나처럼 네. 코로나처럼 진짜 힘든 자영업자분들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가지고 국민들이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뭐 25만 원씩 전 국민에 준다고 했는데 내 주머니에서 주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옛날 초등학교 때 가면 크리스마스시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선생님이. 안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는 있지만은 네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야마 너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지원했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 저는 그래도 지원은 했죠. 크리스마스시 사가지고. 아유, 그래요. 착한 어. 아이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그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이 없고 너 5천 원만 있어 하는데 10,000원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중에서 2,000원 뜯어가겠다. 2,000원으로 전 국민한테 다 돈을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강보험용으로 아나운서님께서 5천만 원 벌었어. 지금 기본급이 연봉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우리 저기 누님 보고 계시나 김세훈 누님이 네네. 얘기해 주신 건데 오, 우리 네네. 시청자분 중에서 세무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네. 장표요 7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은 세금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7천만 원 넘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세금이 아나운서님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쳐요. 네. 그리고 여기서 4천만 원, 5천만 원 하잖아요. 네. 4천만 원, 5천만 원 수익을 주식으로 보면. 따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 건강보험료 7만 원 냈던 사람이 15만 원, 20만 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뭐 연봉이 8천만 원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연봉이 어허. 8천만 원 되는 사람이 되는 억울하네요. 거예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지 않아서 나오는 세금으로 아나운서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25만 원 주는 준다.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뺏어 가지를 말아야죠. 그거면 뺏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기관들은 다 법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인은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법인은 세금을 많이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체는 이건 있어도 기관들도 100원, 200원 국민연금 나중에 어떻게 줄 겁니까? 다 세금. 난 안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그런 건 없겠죠. 한 달에 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해도 많이 냅니다. 근데 그 내가 내는 돈으로 다시 세금을 까서 주겠다. 그러면 어차피 20년 후 30년 후에 국민연금 못 받을 거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어떡하긴요. 그냥 저기 국민 그 청원 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국민청원. 한 표도 그냥 공감 넣으세요. 공감 청원을 넣으시고 그렇습니다. 한 표도 공감 넣으시고 그리고 내년에 저는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예가 된다는 건 원래 1월 1일 예정인데 좀 더 늦춰질 것이다. 네. 그리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추진한 당에서 솔직히 대통령 후보 나중에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솔직히 그리고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인데 네. 아니 문제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네네. 똑바로 얘기해야죠. 주식 전문가가 뭐 다른 종목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 현실적인 걸 얘기해줘야죠. 자, 이제 전문가님, 우리 방송 시간이
이게 전문가님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뭐 물론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우리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이리 저리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시고 어허.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 얘기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한테는 계좌가 먼저다. 무슨 어허.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계좌가 먼저니까 지금 시장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두들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 종목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부터 잘 지키고 다음 시장 반등할 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4월달, 5월달 시장이 납폭이 됐는데 6월달 시장이 반등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매수하자 이게 아닙니다. 4월달, 5월달 시장 납폭된 걸로 회복하고 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 살까 이렇게 여기저기 찔러보시지 마시고 그동안 4월, 5월 동안 너무나도 시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좀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한 달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뭐 6월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 시장 힘드셨겠지만 부디 이번 달 시장은 활짝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